유인물만 외우시면 되는 내용 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영상 올려요. 자, 여기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가 그냥 회계가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열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사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기록할 때 중요한 게 무조건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기록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1과 2를 모두 충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AND 요건이라는 거예요. OR 요건이라는 거예요. AND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기에서도 중요해요. 이론, 실기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가 차이가 몇 개 안 나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뭐냐, 회계상 거래는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우리가 어저께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측정이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될 거예요.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측정한다라는 건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측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측정 이렇게 나오면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계상 거래를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계상 거래를 기록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요. 여기 이 주문, 계약, 담보 제공 요거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장부에 기록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회계는 거래가 아닌 게 다 1번에 영향을 안 줘서 그래. 1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기업인데 이번에 상품을 거래처에 주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문만 한 거예요, 주문. 거래처한테 저 이번에 상품 좀 사야 되는데 한 10억 원어치 주문할게요. 그럼 주문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말로 씨부린 거잖아요. 맞죠? 실제로 돈 어떻게 해야 돼? 이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만 했다라는 건 그냥 내가 얼마짜리를 주세요라고 요구만 한 거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계약이라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은 거래다라고 하죠. 일상생활은. 회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상품을 100억 원짜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계약 체결하면 그냥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손잡고 악수하잖아요. 맞죠? 그게 무슨 거래야, 회계는. 왜?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이 없어요. 그냥 손만 맞잡고 흔드는 거지 나중에 실제로 100억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했다, 계약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머니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자산부채 자본에 그 당시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해야 그때서야 거래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주문한 어떻게 출제를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번에 상품을 80만 원짜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실기에서. 맞죠? 그러면 80만 원 낚시예요. 왜? 8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만 한 거잖아요. 하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8만 원만. 그렇죠? 이거 중요해. 나중에 문제 풀어볼게요. 되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셨대요. 그러면 형식은 은행한테 자동차가 간 거지만 소유권은 아직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회계하고 세법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실질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은 아직까지 내 거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반면에 여기는 뭐 별로 중요성은 떨어지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회계상 거래예요? 맞아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예요, 거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를 거래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현금을 우리 회사가 현금 1,000만 원 도난당했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선생님 거래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했다가는 사장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지 이때부터. 맞죠? 거래라고 하면 근데 회계는 이거 장부에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냐면 현금 1,000만 원 도난당했잖아요. 그럼 현금이 자산이죠. 그럼 자산에 영향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1,0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번에 건물 10억짜리 건물이 불탔대요. 뭐 이거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건물 10억이 불탔으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럼 자산 네 영향 줬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10억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번. 그래서 빨리 우리 회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일상생활에 거래를 탈피를 하셔야. 그래서 시험의 실기에서요. 실기에서 요 문구가 나오면 요 문구 안에 있는 숫자는 낚시인 거예요. 회계에서는요. 그러면 그건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 그 문제를 접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결합. 자, 여기가 별표 10개 쳐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10개 치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우리 시험의 실기가 총 70점 나온다라고 했고, 그 중에 뭔가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파악이 하나라도 안 되면 점수 빵점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표 3개짜리가. 근데 우리 복습해보면, 어저께 여러분들 차변이 왼쪽이다라고 했죠. 기록하는 곳 중 왼쪽이 차변이라고 해요. 그럼 차변에 기록하는 건 여러분들 뭐하고 뭐였죠? 그죠? 자산과 비용이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장부에 기록하는 곳 중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변 대변은 실기 때 정말 많이 입력하시게 될 거예요. 이 PPT로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있는 태생은 어떤 놈이었어요? 3가지였는데. 그죠?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이 뜻이에요. 뭐냐면 부채는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죠. 돈. 그 다음에 자본은 내 돈으로 조달한 거예요. 그렇죠? 수익. 그럼 벌어서 조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돈 빌리거나 진짜 내 돈 있었었거나 아니면 벌어가지고 뭔가를 구입하거나 자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예요. 자산 비용 쓰거나 구입하거나 차변. 그렇죠?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조달하는 게 남으로부터 조달했니? 진짜 내 돈이 원래 있었니? 아니면 벌어서 조달했니? 벌어서 조달했니? 웃기지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정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건 뭐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이냐 대변이냐, 감소하면 차변이냐 대변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것만. 요거예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증가하면 그대로의 핵심이. 내 자리 그대로 있으면 돼요. 증가는. 근데 감소하면 반대쪽.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기 있는 거래 결합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은 본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왼쪽 차변에 있어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딜까요? 왼쪽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증가는 그대로.
그래서 자산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고요. 그렇죠? 그럼 증가하면 그대로 본인 자리 차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갈까요? 대변이에요. 왜? 자산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니까. 그렇죠? 감소면 반대편 이렇게 해야지. 대변으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부채 볼게요. 부채는 본인 자리 어디죠? 위치가? 그렇죠? 대변이에요. 그럼 부채 증가는 어디? 그렇죠? 그대로 대변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렇죠? 부채는 본인 자리가 대변이니까 감소면 반대편 차변된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본은 본래 위치 어디죠? 대변이에요, 대변. 대변이니까 자본의 증가는 어디? 대변. 그렇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는 그렇죠? 차변이죠. 자본은 본래 위치 어디? 대변. 그렇죠? 그럼 감소는 반대편 차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뭐부터 나오냐? 수익부터 해볼게요. 수익.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접하시다 보면은 수익하고 비용이 우리가 쓴 거 또는 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수익하고 비용을요, 우리가 용돈 기입장처럼 돈이 들어왔을 때 벌었다라고 적거나 돈이 나갔을 때 썼다라고 우리가 적는 걸 회계에서는 현금주의다라고 해요. 현금주의가 말 그대로 돈 들어오고 돈 나갈 때만 수익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걸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회계는 현금주의 안 써요. 뭘 쓰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주의를 써요. 발생주의. 자,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법인이죠. 법인은 본인 돈 가지고 장사해요? 아니면 주주나 채권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운용해요? 그죠? 투자를 받아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부 본인 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을 하려면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요. 삼성전자가 그냥 무조건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으로 그냥 반도체나 핸드폰을 외상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가전제품이나. 맞죠? 그럼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안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안 적어봐요. 그럼 수익을 안 적으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얘는 돈 안 버나? 얘는 뭔가 안 파나? 왜냐면 현금주의로 따지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 뭐야 장사 안 해? 실제로 하고 있는데 다 외상으로 팔았을 뿐. 맞죠? 마찬가지로 내가 건설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건설 기간이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인 거예요. 근데 뭐 올해 입장에서 돈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왔으니까 회사가 장부에 건설 수익을 안 잡아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데 얘네 건물 안 짓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투자자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지금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계는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장부에 기록해요. 그 이유는 주주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돈 들어왔을 때만 수익, 돈 나갔을 때 비용하면 회계 못합니다. 진짜. 그렇죠? 저기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잖아요. 근데 수익은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수익하고 비용은 제발 발생이라고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적어요. 장부에 적는다라는 건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알죠? 삼성전자가 외상으로 반도체를 팔아도 반도체 제품 매출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은 본래 위치 대변이었죠? 그렇죠? 대변이니까 발생하면 그대로 본인 자리 대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네. 여기 할 때마다 표정 안 좋으신 거 아는데 빨리 회계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죠. 대변이니까 감소는 어디?
차변에.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 비용은 본래 위치 어디? 차변. 차변이니까 발생은 어디에 적어요? 차변 그대로. 빨리 발생이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광고를 때린 거예요. 광고를 때렸는데 다 외상으로 했대요. 돈 안 줬어. 그러면 돈 안 줬으니까 비용 안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은 반도 스마트폰 파는데 광고 안 하나?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행위를 했으니까 광고 비용을 적어요. 돈 안 나갔더라도.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셨죠? 꼭. 자, 그 다음에 비용은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그럼 감소는? 해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하루 동안 일하시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월급?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럼 안 들어오시니까 하루 동안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서 막 후회를 해요. 아, 돈도 못 받는데 나는 왜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맞죠? 차 타고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하루는 벌었네? 저도 실제로 하루 강의했다고 돈 안 들어와요. 근데 집 가면서, 아씨, 거지 같은 새다, 노예인가?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하루치 벌었네? 왜 이 생각해요? 강의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게 일상생활에 발생주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귀에 닦지 않도록 설명을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투자 받아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수익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정보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67조다 라고 했었을 때 그 67조는 다 돈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외상으로 팔든 돈 받고 팔든 발생했잖아요.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정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눈동자를 안 볼게요.